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 9번째 지능 창의성 영성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했던 우리 9번째 지능 이제 쭉 얘기를 했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9번째 지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지능이 리더십을 키운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 그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자,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 자, 조세핀 김 교수가요, 9번째 지능이 잘 개발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탁월한 리더십이 있더라. 이것을 꼽았어요. 그러면 이제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자, 9번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들을 큰 그림의 일부분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자,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고요. 또 이들에게는 큰 기복이나 동요가 없기 때문에 이 9번째 지능은 삶에 대한 철학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지능이기 때문에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이 지능이 높으면 어떤 지능이 강점이든 다른 사람에게 극률한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평정심과 또 안정감, 큰 시야에서 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의로운 가치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 이제 뽑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은 영성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역시 리더십이 좋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9번째 지능은 단순한 재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개발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사람들이 따르거나 또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훨씬 더 멀리 본다는 거죠. 뭘 하나를 봐도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제 보면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와 시대를 통찰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삶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또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과 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될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성지능, 실존지능, 즉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리더십의 중점은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가족, 우리 집, 내 식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9번째 지능이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꿉니다. 간디도 그렇고요. 테레사 수녀도 그렇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렇고, 자, 이런 분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을 영적인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인류에게 영적 지능은 도덕성과 윤리의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 지능하고 도덕성 지능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덕성에 관한 것도 이제 도덕성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지능이라고 해요. 가드너가 9개 지능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능들이 수없이 지능들이 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도덕성이 좋다고 인성이 좋다고 영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영성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은 도덕성이 좋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영적 지능이 좋은 사람은 좋은 도덕성 또 윤리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리가 좋고 도덕성이 좋다고 해서 영성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영적 지능은 도덕성과 윤리의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영적인 요인들은 인류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요인들은 인류에게 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영감을 주고 힘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며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잘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바로 이 9번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때 자, 맨하탄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계 위대한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다 테이블에 모여서 연구를 할 때였어요. 자, 그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 딱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술적인 질문만 한 거죠. 그 누구에게도 이제 이 원자폭탄을 만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과연 이 방법이 맞는지, 이 폭탄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랬으면 원자폭탄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 합리성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렸고 우리 교육계도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지능이 9번째 지능이 없기 때문에 인류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유익을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았다.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다고 보는 거죠. 결국 현대 물질 만능주의가 이런 사회가 9번째 지능, 즉 실존 영성 지능을 개발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는 현대 사회가 9번째 지능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영성지능, 9번째 지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전쟁과 환경 파괴 또 인종 청소 같은 인류의 재앙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자, 그러다가 이 세계가 다 멸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지능이 좋고 실존지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회가 멸망하지 않고 이 잘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는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인물에 의해서 발전돼 왔습니다. 자,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역사의 흐름마저 바꿔왔다는 거예요. 자, 미래의 역사 역시 앞으로도 우리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 과학적이고 어떤 뭐 사회 그 어떤 발전을 기여하는 뭐 큰 일을 한 사람만 그렇게 될까요? 저는 유아교육도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발전해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9번째 지능도 측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걸 그러면 어떻게 이걸 측정을 하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유아 관찰 평가에서 이제 이 평정 척도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평정 척도에 보면 기술 평정책이 있고 숫자 평정책, 도시 평정책, 표준 평정책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숫자 평정책을 해서 이 숫자에 이제 점수를 주는 걸로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문항을 전체 한 20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점에서 5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으로 보는가? 여러분 이제 리더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편하다 그랬죠. 아, 진짜 나 그렇다. 그러면 5점을 주는 거죠. 자,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타심이죠. 돕기를 잘하는 거. 나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4점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비영리 활동에 쓰는 시간이 1년에 30일 이상 되는가? 여러분 이제 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돕는 활동, 비영리 활동에 우리가 1년에 30일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뭐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나는 매주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점을 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 당신에게 당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기꺼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남에게 기꺼이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당하는 점수를 주시면 되고, 과거에 당신이 돕고 싶었던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자, 돕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면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이제 5점이죠. 당신은 대화하기 곤란한 주제에 대해서도 친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편인가?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시면 돼요. 자,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하죠. 자, 지역사회나 시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 이런 것도 다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정의가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자,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주제가 당신을 불안하거나 당황스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당신은 동질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는가? 여러분, 같은 동질감, 왜 사람들 간에도 어떤 모임을 보면 같은 동질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가 훨씬 더 정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체감, 같은 이 공동체가 같은 소속감,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정말 사회 유익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동질감이나 일체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는가, 내가 그런 데 소속돼 있냐 이거죠. 자, 그렇게 있으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 생명을 어떤 사람들이나 목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기꺼이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냐. 선교사들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돼요. 어떤 집단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경험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지도자로 어떤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말을 듣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높이 평가하시면 돼요. 당신은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을 뛰어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은 어떤 관습이나 관행을 뛰어넘으면서 그걸 초월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높이 평가하시면 되고요. 당신의 비전이나 이상으로 인해
개인과 단체 유익에 해가 간다면 당신은 포기하는 편인가? 자, 내가 높은 비전, 높은 이상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과 단체에 해가 간다면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포기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가? 뭐 사회 정의, 뭐 아니면 뭐 이웃 사랑,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한 신념이나 가치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특히 이제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주장을 펼친 적이 있냐? 있으면 높은 점수예요. 최근 1년 사이에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여러분 9번째 지능이 발달된 사람은 내 삶은 참 의미가 있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외부에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의식하며 사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외부에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어서 나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돕는 정말 그 온 우주를 관장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의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런 사람은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높이 평가하시면 되고요. 당신은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있는가? 여러분 영성이 좋은 사람은 늘 행복하고 정말 삶이 만족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는 정말 내 삶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높은 점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더라도 당신의 삶이 나름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당장 여러분 천국 가도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높은 점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9번째 지능 수준은 어디에 속하나요? 자, 90점에서 100점의 그 수준은요. 아주 영성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5점씩이니까 90점에서 100점을 맞추면 굉장히 영성이 좋으신 분이고 80점에서 90점은 9번째 지능이 다소 높은 수준이고요. 80점 미만은 9번째 영성 지능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치를 따라서 담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성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가치로운 일을 하거든요. 자,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 중심의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당장은 개인의 삶에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거나 뭐 명예를 얻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또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내 이름에 데미지가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치 중심의 일관적인 삶을 산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온다는 거죠. 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인도의 간디, 중국의 우리 공자 선생님이나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님, 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들은 9번째 지능이 아주 뛰어난 영재 혹은 천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이제 이 인종차별에 다는 것을 이렇게 벽을 닫겠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제 싫어했죠. 그런데 북부 있는 사람들은 또 지지를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인종 문제가 그 피부 색깔 이런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정말 동물로 취급했던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 너무나도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전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는 힘이 들고 이 명예의 걸림돌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많은 역사 중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 거의 다 링컨 대통령을 꼽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잘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따라서 담대한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돈을 둘러싼 경제 전쟁의 치열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모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 되기를 꿈꾸고 자신에게 무슨 뭐 재능이 있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꿈꾸는데 개인이죠.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셀피시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9번째 지능이 이와는 다른 이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쫓는 이 물질과 돈보다는 휴머니즘의 그 인간주의 이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또 공동체의 선한 이익과 역량, 가난한 자들을 향한 도움과 나눔을 통해서 9번째 지능을 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뒤에 이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받고 완전히 뭐 이 세계가 완전히 뭐 경제에 의해서 다 지배되는 것처럼 뭐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쫓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을 좀 타파하고 휴머니즘적인 정말 인간애가 있는 그 가치를 중시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선한 이익과 영향을 끼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응표 선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예전에는 이겼을 때 기뻐하고 졌을 때 상당히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 자기 기분의 온도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는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됐고 승리 그 자체가 스포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치라는 것이 스포츠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꿈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자기 마음속에 가치 있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 죽을 때 이제 유언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때 그 누구도 나는 성공했어야 됐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말하고 유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못했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그런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이응표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기면 좋고 지면은 속상하고 그게 아니고 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그것을 초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소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넓은 관점으로 공동체와 시대를 이제 본다고 합니다. 우리 9번째 지능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그 관점이 그 폭이 넓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동체와 그 시대를 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9번째 지능이 발달하면서 가장 먼저 표출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이타심이에요. 알트루이즘인데 나와 내 가족에 머물렀던 그런 시각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나 가족을 벗어나서 공동체 이 그룹을 생각한다는 거죠.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이제 바뀌는데 공동체와 이 시대를 보는 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 자체도 매우 그 이타적으로 알트루이스틱이 되는 거죠. 바뀌어 가는데 9번째 지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웃과 공동체, 더 나아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보는 이 통찰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살 때는 이런 통찰력이 전혀 없죠. 그런데 9번째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공동체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기 커리어, 자기 것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 작은 것부터 이제 나누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그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기 앞길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은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남과 나누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남을 주고, 나누고 주고 베푸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분들은 한 분야의 이 꼭대기까지, 이 정점까지 이제 올라간 그런 시점에 이 통찰력이 극대화되면서 삶의 방향이 급선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르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9번째 지능이 갖춰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를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도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나눔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학교 파슨스 대학을 나오고 최연소로 교수를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2005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왔냐 그랬더니, 그런 명성을 떨치고 거기 왜 왔냐 그랬더니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 중에 하루에 10,000원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 10%면 얼마세요? 10% 그러면 7,500만? 이런 사람들만 하루에 10,000원을 소비하고 그 나머지는 90%는 하루에 10,000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80%가 하루 생존 비용이 2,000원 이하라는 거예요. 많은 인구들이 하루에 2,000원으로 이제 연명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잘 살아서,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2,000원 가지고 하루 살아라면 정말 살기 힘들죠. 그런데 90%의 인류가 생존을 위협당할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됐고, 정말 이제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자, 이 배상민 교수는 그 90%의 생존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자이너로서 반드시 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분이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외 소외된 이들의 삶의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좋은 디자인 제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먼저 경험한 이 가치를 후배들과 이 제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기회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구안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랬어요. 나눔이 삶의 이유가 될 만큼
이 배상민 교수에게는 나눔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봤다는 거죠. 이분의 이제 가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쉐어링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눔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보게 된 거죠. 자,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던 디자인 회사에서 최정상 멤버들과 함께 일할 때는 디자인상을 딱 2번을 받았대요. 이분이 이제 디자인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상을 2번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뉴욕에서는 그 14년을 이제 살면서 그때 자기 삶이 내 인생의 전성기처럼 그래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대전이라는 도시에 와서 아직 프로가 아닌 이 대학생들,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6년 동안 나눔 행사를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그 시상식이죠. 여기서 이 세계 4대 디자인 상을 그 상에 들어가는 그런 상을 41개나 되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욕에서 그 최정상들과 함께 했을 때 2번 받았는데 나눔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41개나 받았다니까 여러분 몇 배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배상민 교수가 자신의 재능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을 바꾸는 지능, 9번째 지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렇게 바뀐 것은 9번째 지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번째 지능은 다른 8가지 지능이 잘 발현되고 개발되도록 돕는 지능입니다. 여러분 8가지 지능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고 뭐 크든 작든 뭐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 있는 지능이에요. 그런데 9번째 지능이 8번째 지능을 정말 잘 발현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9번째 지능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능이라는 거죠.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앞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도 유아교육이라는 이 자리에서 9번째 지능이 발달되면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배상민 교수가 9번째 지능이 잘 발현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초점을 왜 나는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기에 질문을 두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깨달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기 재능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작업한 14년 동안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2번 받았던 이분이 최근 6년 동안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한 것을 비롯해서 무려 41개의 디자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자 우리 탤런트 최수종 씨 얘기네요. 여러분도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가 2년째 아름다운 사람들 이제 이 나레이션 출연료 여기 이거 전액을 이제 화상을 입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이제 기부를 해왔는데 나레이션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언제부턴가 연기를 숙명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연기자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자신을 사랑해 준 세상을 위해서 또 얼굴도 모르는 팬들 또 이웃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사랑이 오늘의 최수정을 만들어 주었으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 세금, 또 사랑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사랑에 대한 세금 없잖아요. 이웃이 있어서 같이 살아줬다고 우리 뭐 세금 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금을 내는 마음으로 이제 이 기부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그 뭐 대종상도 받고 이제 아주 유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연기자로서도 최고 꼭대기에 갈 수 있는 사람, 디자이너로서도 정말 최고의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봉사를 하면서 이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9번째 지능이 좋으신 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들은 정말 9번째 지능이 좋아야 8가지 지능을 다 복합적으로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영성지능은 우리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성지능은 반드시 길러야 여러분들이 정말 유아교육에서도 정말 다른 선생님들하고 구별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밑에서 배우는 많은 아이들이 또한 그런 사람으로 리더로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이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4부로 이제 시리즈를 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교육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교육이니까요. AI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전문성이 있는 스님이 그래도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말 영성까지 9번째 지능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스님이 그렇지 못한 스님보다 월등하게 행복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이들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 자신도 이 만족감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스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더 많이 이제 많은 주제를 가지고 주제 중심의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